네, 이번 시간은 인사이드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부 일들을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요즘에 전세값 아시겠지만 정말 전세 때문에 지난 한 4, 5년, 5, 6년 가까이가 대한민국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서민들도 힘들었고, 그런 전세값 인상이 결국 또다시 매매가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운 일들도 벌어지고 그랬었죠.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 소위 이제 갭 투자라고 그러죠. 소위 얘기한 전세 끼고 집을 사는 이제 그런 투자 방식이 물론 예전에도 있었지만 그야말로 선풍적으로 심지어 대학생까지 막 갭 투자에 나설 정도로, 그래서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수장이신 국토교통부 장관조차도 갭 투자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올해, 본격적으로는 올해부터죠. 이제 지방 그리고 이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부터 전세값이 조금 많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아파트 워낙에 이제 지난 2, 3년 동안 네, 사실은 5, 6년 전부터 오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떨어질 때도 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예, 또 이제 워낙 이제 공급 물량이 또 신규 입주 아파트가 많다 보니 이제 전세값이 좀 떨어질 거다. 이런 어떤 심리적인 영향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아파트 전세가 같은 경우는 소위 70%대가 좀 곧 무너질 거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역전세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깡통전세, 역전세 나오죠. 좀 현상을, 전세와 거래량의 변화는 저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나타나는 변화는 좀 예사롭지 않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특히 전세 가격이 이제 한 5, 6년 만에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이 신호는 우리가 좀 눈여겨봐, 좀 다뤄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보고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과거 같으면 지금 이제 우리가 2, 3, 4월은 봄 이사철이라고 하잖아요. 최성수기 때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이 좀 예사롭지 않죠. 두 번째, 전세 가격은 실소유자의 시장이고, 또 수요 공급에 의해서 시장 임대료가 결정되는 원리를 감안하면 분명한 점은 수요보다는 공급이 우위에 섰다라는 점을 분명히 알죠. 근데 한 가지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그 평택이나 화성과 같은 소위 공급 과잉, 과공급 지역이 이제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고, 하나 좀 놀라운 점이랄까, 이런 점은 강남권마저도 좀 떨어지고 있어요. 송파가 좀 주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설왕설래가 상당히 많고, 이 전세값뿐만 아니라 우리가 약간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거래량도 떨어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관심사는, 내 집 마련과 투자자의 관심사는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선행 지표, 예고 지표, 신호탄이 아닌가, 시장 조정에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확률,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 무게를 두죠. 강남 같은 경우 이렇게 떨어지는 게 왜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수요 분산이 좀 이루어졌어요. 실수요자들이 경기도로 많이 전세값이 오르니까 옮겨간 것, 그 다음에 미래 신도시라든지 또 그 헬리오시티, 이런 것들도 하나 미래 같이 공급 물량이 늘어난 게, 그러니까 확실히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 전세는 내린다라는 점에서 시장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게 아닌가. 수도권도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그래서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러한 깡통전세, 역전세난이 좀 더 역전세난이 심화되면 깡통전세로 이어지고, 깡통전세가 나타나니까 다주택자들이, 갭 투자자들이 지금 경매 매물이 나오고 있고, 또 이런 현상이 더 지속된다면 깡통주택도 등장할 수 있다. 악순환의 고리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전세가 하락은 좀 예사롭지 않다고 분석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의 변화가 있어서 이제 이런 전세가 하락이 나타나는 건데, 그 수요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세지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5년 넘게 전세가 폭등하니까 이럴 바에 집 사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세 수요가 조금 줄어든 측면도 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공급은 적었는데 왜 떨어지느냐? 전세 사는 사람들은 매매 시장에서 주택을 자기가 사서 사는 사람보다는 이전이 좀 자유로워요.
이 돈으로 강남에 살면은 10평에 사는데 뭐 오산이나 가면은 50평에 살더라. 그렇게 이전하는 수요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조금 외곽 지역에 상당히 많은 주택이 공급됐습니다. 최근 몇 년간. 그래서 그쪽은 역전세는 이 뭐 누누이 발생할 거라고 이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니까 서울 집값도 조금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전세,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세가 하락이 실 매매가의 하락으로 연결되느냐의 부분이에요. 지방은 연결될 겁니다. 수도권도 연결될 겁니다. 근데 서울은 시장 구조가 좀 변한 게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전세가가 떨어지면 매매가가 떨어지는 게 보통 나타나는데, 최근에 뭐 몇몇 연구에서도 뭐 내재 가치로 따져가지고 버블이 있다 없다 하는데, 그거 지금까지 마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연구가. 뭐 국토연구원도 한 7, 8, 10년 전에 그 연구 했다가 버블이 40%라 했다가, 뭐 집값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각 개인별로 연구자별로 버블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전세가 요번 하락이 버블 붕괴의 전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는 게 먼저 전세가 대비로 봤을 때 전세가가 떨어지는 거는 전세가는 아주 약간 떨어졌어요. 작년부터 해서 뭐 1% 정도? 근데 매매가는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가율은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사하는 걸 보더라도 지방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 사는 무서운 추세를 보더라도 그리고 지방 집값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하는 거, 서울 투자하는 거. 그 다음 베이비 부모는 지방의 아파트를 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서울 그것도 초고령 지역만 사거든요. 뭐 마용성이라든가 성수동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계속 사고 있는데 과거는 수요가 100이었다, 서울 수요가. 그러면 지금은 한 200 정도까지 올라간 게 아니냐. 그러면 전세가 빠지더라도 매매는 상당히 버틸 것이다. 단기적 이벤트에 따라서 출렁거리지만은 과거와 같은 전세와 매매가 사이의 구조는 이미 깨진 게 아닌가. 적어도 서울 지역은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가 뭐 전국적으로 수도권적으로 봤을 때는 매매 가격 하락의 신호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수요 자체가 워낙 복잡해서 과거와는 좀 다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재 가치를 보통 전세가로 보고 있는데 그 분석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가격 변동률로 봐요. 근데 그 변동률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하고 그렇게 연관이 있다 없다가 연구가 갈려집니다. 그래서 뭐 아주 일관되게 관련이 있어가지고 이게 되면 바로 다음 연결되고 이런 것들은 시차적으로도 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이제 다른 견해의 말씀을 좀 이제 교수님은 또 그 하나는 전세가의 매매가의 상관관계는 좀 뚜렷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공통점이. 근데 늘 한 방향으로 움직였던 것은 아니고요. 여기 이제 예를 들면 뭐 정책이나 금리의 변화, 이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전세 가격이 내리더라도 그러니까 집값이 바닥에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그게 2011년 정도 이런 경우에요. 이런 경우는 전세 가격이 공급이 많음으로 인해서 내렸다 하더라도 집값을 살려고 하는 그런 구매 심리 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전세는 이제 실수요자 거품이 없지만 매매 시장에는 이제 투기 수요, 투자 수요가 개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그러니까 늘 일관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는 그렇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전세가율이 지금 굉장히 높아진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성북구라든지 중랑구, 구로구 그러니까 성북구 같은 경우는 거의 80%예요 전세가율. 이게 의미하는 것은 매매가보다도 전세가율이 더 높다라는 것이고 심지어 어떤 아파트는 90%의 서울도 지금 임박을 해요. 그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 전세값이 오늘 전세 주제잖아요. 전세값이 내리냐? 전세가율이 80%에서 90%면 매매 가격도 내릴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를 끌어올렸던 사람은 결국 전세값이 쭉 오르니까 매입 이제 전세 수요가 매입으로 전환되어서 그러니까 모든 지역이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70% 정도 되잖아요. 근데 80 내지 90%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의 중산층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의 성북구 80.6, 중랑구 78.8, 막 구로구 이런 지역들은 상당히 높다는 말이죠. 이 얘기는 이런 지역의 전세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매매 가격도 연동되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모든 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진단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얘기 충분히 맞는 얘기고 제가 말씀드린 건 투자가 좀 많은 지역 그쪽에 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세하고 매매가 관계가 과거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은
과거에 최근 몇 년 동안 뭐 성북구가 되게 95%까지 왔습니다. 전세가율이. 그래서 뭐 5억짜리에다가 자기 돈 몇 천만 원만 그렇죠. 내면 집을 사고 그 갭 투자 10개를 사고 막 그런 뭐 젊은 친구가 한 30살짜리 친구가 갭 투자해서 10개를 보유하고 있고 뭐 40개 보유한 사람들도 신문에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 지역들은 실수요 기반이 많고 가격 상승 여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어떤 일이 닥치느냐, 금리 인상이 앞으로 한 두세 번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 서너 번 있으면은 올해 적어도 우리가 2번 내지 3번 있을 텐데, 두세 번 있으면 뭐 저는 이제 3번 정도가 마지노선 같아요. 3번 정도 하면은 특히 이제 DSR, 뭐 DTI, 신DTI, 원리금 상환 이런 걸 하면서 상환 부담이 한 30에서 40%가 늘어나요. 0.25씩 3번만 하면은. 그럼 그때부터는 하우스포어가 나오고 그 사람들이 집을 던지는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더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올해 내에 2번 이상 한다. 그러면 이제 50bp 정도인데 3번 하면서 75bp가 됐다 그러면은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합치면 부담이 꽤 커진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갭 투자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무모한 생각이고, 기존 갭 투자들 또 테러도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이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뭐 DSR 적용이다, 뭐 ITI 적용이다 이래가지고 대출도 못 받아요. 그 다음 문제가 뭐냐, 여기에 들어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 뭐 제 주변에도 벌써 어떤 분이 문의가 왔어요. 지금 전세값이 5천이 빠졌는데 집주인한테 내가 좀 빨리 나가려고 5천을 좀 빠진 상태에서 내놔 주십시오. 이 사람은 1억에 그냥 5천 높은 대로 그냥 내놓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사를 못 가는 거예요. 이사를 못 가니까 이게 연쇄적으로 막 그런 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고 2008년 직후에도 이런 일이 좀 벌어졌거든요. 이때 정부에서 2000년 초반에서 어떻게 했냐, 집주인이 믿더라도 부자더라도 다주택자더라도 세입자를 위해서 긴급 대출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세입자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얼마 내에 환수를 하겠다, 그걸 이제 강제화 시키든가 이래서 적어도 뭐 집주인들은 좀 피해를 입어도 저 상관없다고 봐요. 그 대신 세입자들이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들이 이제 나타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제도를 좀 검토하고 그런 것들을 미리 좀 고시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서민들을 살리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